오늘은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 10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간 건강 지키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백세 파워 FM 한도현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실제 연구 논문,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간을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은 신경세포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이 70에서 80% 망가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10cm 크기의 종양이 생겨도 본인이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대 병원 간센터 연구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60% 이상이 자각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지만 다음 날이면 간이 다시 자라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간은 재생력이 아주 뛰어난 장기예요. 70%를 잘라내도 6개월 안에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재생력이 강한 만큼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신호 정말 중요해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이 망가질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첫 번째,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여러분, 밤에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신가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안 들고 오후만 되면 기진맥진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바꿔주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시스템이 무너져요. 대한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의 85% 이상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숙취가 오래 가거나 술, 커피가 부담스럽다면 해독 효소가 줄어든 신호예요. 두 번째, 오른쪽 윗배나 어깨의 통증입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간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오른쪽 복부에 묵직한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오른쪽 어깨로 통증이 퍼진다는 겁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하죠.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어깨 통증으로 검사했다가 간암을 발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분당 서울대 병원 사례를 보면 50대 남성이 오른쪽 어깨 결림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배나 어깨가 자주 아프시다면 꼭 간 검사 받아보세요. 세 번째,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식욕 저하입니다. 밥만 먹으면 체하시나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간은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이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지방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소화기 학회 조사에 따르면 간경화 환자의 70% 이상이 소화불량을 경험한다고 해요. 단순히 위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간 검사도 함께 받아보세요. 네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하시죠? LDL은 높아지고 HDL은 낮아지고 중성지방은 치솟고, 이게 단순히 기름진 음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간은 우리 몸의 지질대사 조절 센터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모든 과정을 간이 담당하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80% 이상이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내려간다면 간 건강부터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 대변과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니까 꼭 기억하세요.
회색 변이나 흰색 변이 나온다면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담즙이 장으로 가지 못하고 막힌 거죠. 반대로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 소변이 나온다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인데 정상적으로는 간에서 처리돼요. 간이 망가지면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나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이미 간이 상당히 손상된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6번째, 특유의 입냄새, 의학용어로 간성구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냄새를 지적한다거나 특히 썩은 달걀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주의하세요. 이건 간에서 독소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정상적으로는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한내과 학회지에 따르면 간경화나 간부전 환자의 60% 이상이 간성구취를 경험한다고 해요. 위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피부 가려움증과 황달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때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황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리루빈이 혈액에 쌓이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담즙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부를 자극하거든요.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담도 질환 환자의 75% 이상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황달이 보이면 이미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예요. 즉시 병원 가세요. 8번째, 잇몸 출혈, 코 피, 멍이 잘 드는 증상입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시나요? 가볍게 부딪혔는데 멍이 크게 드나요? 이건 단순히 잇몸 질환이나 혈소판 문제만은 아닙니다. 간은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어요. 피를 멈추게 하는 물질들이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물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출혈이 잦아집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간경화 환자의 50% 이상이 비정상적인 출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심한 경우 비장이 커지면서 지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작은 출혈이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꼭 간 검사 받아보세요. 9번째, 호르몬 불균형 증상입니다. 여성분들,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면증이 심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남성분들, 스태미너가 떨어지거나 가슴이 커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공장입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분해하고 조절하죠. 간이 망가지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성은 우울감, 불면증, 급격한 체중 변화가 생기고 남성은 여성형 유방 성욕 감퇴, 우울감이 나타납니다. 연세대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호르몬 이상을 동반한다고 해요. 단순히 갱년기나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간 검사도 함께 받아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손톱과 발톱의 변화입니다. 손톱을 자세히 보세요. 하얗고 탁하게 변하거나 세로줄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걸 의학용어로 테리 손톱이라고 합니다. 손톱 아래쪽 3분의 2가 하얗게 변하고 끝부분만 약간 분홍색을 띠는 증상이죠. 간경화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또 손톱에 가로줄이 생기거나 쉽게 부러진다면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이 영양소를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는 거죠. 손톱은 우리 몸 건강의 창문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신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간질환은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은 통증이 거의 없고 증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피곤하네, 체했나? 소화가 안 되네 하면서 그냥 넘기시죠? 그러다가 황달이 생기거나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무렵엔 이미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통계를 보면 간암 환자의 50% 이상이 3기 이상에서 발견됩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최소 1, 2회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인 AST, ALT, 빌리루빈은 필수입니다. 특히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유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6개월마다 검진 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검진 예약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루틴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알코올을 최소화하세요. 술은 간의 최대적입니다.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재생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대한간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안전한 음주량은 남성 주 2회 이하, 1회 2잔 이하, 여성은 그보다 적게입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금주하시고 술자리가 잦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줄여보세요. 두 번째,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챙기세요. 간의 해독 효소가 작동하려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필수입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매일 드세요. 특히 비타민 B군은 간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현미, 통곡물, 견과류에 풍부하니까 챙겨 드시고요. 세 번째, 야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놀랍게도 지방간 환자의 약 60% 이상이 야식과 과식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간이 밤에 재생되고 해독 작업을 해야 하는데 소화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고지방 음식도 자제하세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푹 주무셔야 해요. 서울대 병원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을 지속하면 간 수치가 30% 이상 나빠진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 간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처리되거든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명상, 산책,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어보세요. 다섯 번째, 체중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비만과 당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 없이도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요. 복부 비만이 있다면 체중을 3에서 6개월에 걸쳐 5에서 10% 감량하세요.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간 수치가 개선됩니다. 혈당도 관리하세요.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유지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피로하고 오른쪽 어깨가 결려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지만 증상은 계속됐죠. 그러다가 담당 의사가 혹시 모르니 복부 초음파 한번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간암 3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술도 자주 안 마셨고 간염 보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야식과 과식, 운동 부족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겼고 이게 간염,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진행된 겁니다. 어르신은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1년만 일찍 검진 받았어도 라며 후회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피로가 심하면 바로 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피로는 갑상선 질환, 빈혈,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 검사와 함께 갑상선, 혈액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양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밀크시슬과 비타민 B군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용은 금물입니다. 영양제도관에서 대사되거든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세 번째 질문.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세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 3회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간 건강 아침 저녁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장과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기호에 따라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아요. 또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린 뒤 왼쪽으로 쭉 뻗으면서 10초간 유지하세요. 이걸 좌우 3회씩 반복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복부 긴장이 풀립니다. 간접적으로 소화와 대사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간의 지방 분해가 활성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야식을 끊은 사람들의 간 수치가 평균 20% 개선됐다고 합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예요. 자, 오늘 100세 파워 FM에서는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 10가지와 간 건강 지키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극심한 피로, 오른쪽 배, 어깨 통증, 소화불량, 콜레스테롤 변화, 대변, 소변색 변화, 입냄새, 황달, 잦은 출혈, 호르몬 불균형, 손발톱 변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병원 가보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1년에 1, 2회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생활 루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알코올 줄이기, 단백질, 비타민 챙기기, 야식 피하기, 충분한 수면, 체중, 혈당 관리.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살립니다. 100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간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파워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